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좀 쉬운 책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마인드맵을 그리기 쉬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책 먹는 법이라는 굉장히 얇고 잘 읽히고 기대했던 것보다 얻은 게 많은 그런 책인데요. 예상할 수 있듯이 책 먹는 법, 뭔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중심 가지를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인드맵을 그리기 쉽다는 것 자체가 중심 가지를 선택하기가 쉽다는 부분이고, 어떤 책이 마인드맵을 그리기 쉬운지는 목차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목차가 있고, 여기 목차의 큰 장으로 나눠지지 않은 그냥 같은 레벨의 목차가 쭈르륵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가 있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체크를 하고 줄을 치고 생각을 적으면서 하는 편인데, 옆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하고 있고요.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법은 여기에 지금 있는 제목들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각 챕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체크된 거는 이 챕터 안에 있는 작은 주제들이고요. 우선 먼저 목차를 쭉 적어 놓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목차까지 목차를 적어 놓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쓰고 싶은 부분을 체크를 해 뒀다가 그 사이사이에 넣는 거겠죠. 이 책이 쉬운 이유는 이렇게 작은 제목과 그 소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그리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화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11개의 챕터가 모두 같은 레벨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묶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읽어봤더니 읽기를 시작하는 법, 질문하는 법, 읽는 그대로 읽는 법, 정독하는 법, 여럿이 읽는 법,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 나오는구나를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책 읽는 법, 소리내 읽는 법, 내 뒤에 가면은 문학을 읽는 법, 고전을 읽는 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와 무엇을 읽느냐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책 읽는 법을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how로 넣을까, 무엇을 읽느냐, what으로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읽느냐 쪽으로 소주제를 보고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중심가지를 2개로만 했는데 2개로 하더라도 뭔가 나만의 분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제목을 써놓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문구를 넣어가면서 한번 다시 읽게 되면은 여기서 좀 와닿지 않았거나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여기에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법이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빼버렸고요. 마인드맵은 이제 내가 읽은 책을 스스로 자기화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챕터를 적고 소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남기고 싶은 그 문구를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다음에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큰 제목들을 읽으면서 중심가지로 나눠보고 요거의 과정을 거치면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드로 그려봤고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장 정도를 썼고, 여기에는 카테고리, 마인드맵에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거고요. 보자면 요거의 경우는 글쓰기를 할 때 글쓰기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 전에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도 이제 마인드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챌린지 하는 마인드 맵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 미술 전시회를 다녀와도 마인드 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 프로젝트에도 마인드 맵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기타 마인드 맵도 이렇게 있고, 아빠한테 편지 쓸 때도 이렇게 마인드 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보여드린 책에 대한 마인드 맵은 책 마인드 맵에 있겠죠. 지금 책 마인드 맵은 57장이 현재 이렇게 있고요. 미리 그렸습니다. 이건 책 먹는 법으로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무엇을 읽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큰 중심가지에다 하나씩 넣는 거겠죠. 하나씩 넣으면서 이 소제목은 와닿는 거는 넣고 와닿지 않는 거는 빼고, 이 소제목도 같은 레벨로 있지만 나는 이거는 두 번째 소제목 뒤에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배치는 자기가 자기화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뭔가 좀 남기고 싶은 문구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근데 간단히만 이 마인드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짝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어떤 종이가 선택되는지, 그래서 저는 스크린 크기에 맞게 스크린 크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요 공구 표시를 누르면 추가 이미지 사진 삽입하기에 들어가서 책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네, 책 이미지가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이렇게 넣고,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책 모양을 그려야 하잖아요. 책 모양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크기는 이렇게 조절을 하고, 크기를 조절했으면 움직일 때는 딴 데를, 여기가 점이 아니고 딴 데를 해야 움직여져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설정이 되고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고 이 책 모양을 만드는데, 책 모양을 만들 때는 레이어를 이 책의 모양 레이어 밑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고 밑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까만색으로 만들고, 펜도 설정 모노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튜디오 펜으로 하고 있었는데 모노라인이 굵고 가는 거에 대한 그게 없이 똑같은 굵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모노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노라인으로 까만색 설정하고, 크기는 10 정도에서 11, 12 정도로 하고 있고요. 테두리를 한번 그려줍니다. 이 레이어는 책 먹는 법이라는 이 표지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써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책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고 여긴 나오겠죠? 네. 테두리를 둘러서 이제 책 모양을 만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줄을 곱게 그을 때 시작점에서 쭉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책 모서리, 네, 책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좀 삐뚤인데 얘를 정확하게 잘 붙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색을 넣을 거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게 붙여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붙여지지 않으면 여기다가 색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네모 모양을 누르면, 요 네모 모양 요걸 누르면 여기로 옮기면 요 색이 여기에 들어갔죠. 그럼 요거를 딱 당겨오면 이 색을,
이걸 길게 누르면 이전 색으로 가거든요. 길게 누르지 말고 빨리 당겨와야 돼요. 빨리 당겨오면 이렇게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근데 여기로 당겨왔는데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전체가 같은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닫아줘야 합니다. 잘 닫아볼게요. 잘 닫은 다음에 아래쪽에도 책처럼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까 색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책 먹는 법이라고 제가 책 나래도 쓰고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색깔 가져오는 거, 색깔 따오는 걸 누르고 얘를 책 먹는 법 요 글자에다가 대면 이 책 먹는 법의 글자가 색깔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책 먹는 법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중심 이미지를 그리고 이제 배경색을 정할 때는 배경 색상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약간 핑크빛으로 하고 싶다. 그럼 핑크빛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도 색깔을 따오는 이건 그냥 흰색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색, 원래 책 표지에 있는 색을 배경색으로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을 따와서 요거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남아요. 여기에 남게 되면 배경 색상에도 이 색깔이 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흰색은 아니네요. 요거를 클릭하면 색상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면 돼요. 그리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면 됩니다. 네, 그릴 때는 이렇게 까만 글씨로 쓰는 밝은 배경도 예쁘지만 가끔씩은 어두운 배경 이렇게 색깔 있는 밝은 색상으로 쓰는 이런 형광 느낌의 배경이 짙은 색을 해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건 주로 책이 밝을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가지의 모양은 이게 조금 저는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옆으로 나온 가지.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자꾸 그리다 보면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리면서 발전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그릴 때는 이렇게 넘버와 이름과 그리고 언제 그렸는지를 체크해 놓으면 나름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책을 볼까요? 제가 미움받을 용기에 4번째, 5번째 장을 읽고 쓴 마인드맵이더라고요. 여기 아까 지금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스튜디오 펜이에요. 스튜디오 펜은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이 이름 모노라인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굵기가 균일해서 갈고리 느낌의 그 지저분한 게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쉬운 책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목차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 굉장히 가장 쉬운 방법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패드에서 하는 걸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